우리 서강대 장애인 복지. 자, 우리 이 시간은 오직 유일하게 서강대 이 장애인 복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우리 또 사회복지사님들이 여기 쭉 앉아서 수업을 지금 같이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함께 가겠습니다. 페이지 186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CBSS 그 약자인데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 자, 여기 보면 지역사회 하나, 중심 2개, 지원 3개, 서비스 4개 단어가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BSS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뭐냐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은 기본적으로 의료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가 결국은 이 장애인들에게 의료적인 그런 입장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병리적. 그래서 어디가 의료적으로 의사가 마치 환자를 대하듯이 병자를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료적 기반의 접근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준 전문가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그 장애인들을 보게 되니까 의료 전문가 중심이잖아요. 그죠?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가. 또 그 다음에 의사 비슷한 의사에 준하는 준 전문가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이 핵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 비슷한 그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지역사회 자원 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나 거기에 준하는 전문가가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이걸 주는 거, 자원 활용하는 거 이게 전부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은 세계보건기구가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재활 전략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계보건기구 이게 개발도상 국가예요? 자,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예요? 선진국입니까? 개발도상 국가입니까? 자,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도상 국가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2020년도를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 막 개발해서 이제 발전하고 그 선진국으로 가는 거기가 아니라 이미 이제 우리는 선진국 쪽으로 올라왔다. 자, 그러면 개발도상 국가들에게서 실행할 수 있는 재활 전략으로 공식화한 것이에요. 이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이 중심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비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비판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주된 대상으로 삼았던 건강, 그 다음에 복지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인권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환경 및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고루 다루고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의 고민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그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방식들은 결국은 건강이나 복지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인권 이런 지역사회 환경하고 그 다음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고루 다룬다. 그리고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전인적인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대안이 있냐? 그런 방법이 또 이거밖에 없냐? 왜 그런 방법은 없냐? 이걸 고민하다가 이것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기다리면 이해는 가게 돼 있어. 그 새해가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지금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대안적 모델을 고민하다가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해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은 계속 이해가 안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해를 빨리 보내려면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이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예요. 장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변화축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변화와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예요. 그 세계보건기구는 WHO예요. 공식화했던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야. CBR에서 이 공식적인 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은 30여 년을 계속해서 흘러온 거야. 그 30여 년을 흘러오는 동안에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게 답이 되지 못해. 완벽하지 못해.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점을 노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요 지역사회 WTO가 공식화했던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이처럼 30년 동안에 실행을 해왔지만 더 이상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방식이 나와야지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점을 노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는 단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왜 단어를 바꿔야 되냐?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야. 그래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사업, 또 재활, 다시 이렇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만드는 여기에서 여기 CBR이잖아요. 재활. 이 재활을 대신하여 그 다음에 서포트 서비스야. 그래서 SS의 개념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다가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다. 그래서 여기 서포트 서비스라는 단어를 여기 끝으로 갖고 온 거야. 지원 서비스. 지원.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로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 이게 너무 기존에 이거. 근데 이것이 원래는 뭐였어? 그렇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그 R자에다가 여기 그 R을 대신해서 서포트 서비스라는 것이 SSR을 빼고 서포트 서비스 요거를 갖다 집어넣어서 세 개가 CBR이 CBSS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단어도 하나 더 들어가겠죠. 뭐가 더 들어가? 지원이잖아. 지원 서비스라는 말이 들어가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다. 이렇게 단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중심 재활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얘기고, 이제는 지역 사회 중심에서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그러나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감으로 말이 또 이렇게 좀 복잡해지면서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라 이렇게 말을 쓰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CBSS 하면 이제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면 돼요. 자, 그래서 이 CBSS와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와 자립생활 모델과의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자립생활을 하는데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립이죠. 자립. 응?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전혀 세상에서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이 돼서 자립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근데 만약에 자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연금을 우리가 장애인으로서 내가 지원받고 사는 것이 더 풍성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자립해서 스스로 급여를 받고 사는 게 더 풍성하겠어요? 네. 급여가 또 쥐꼬리만큼이면 또 그냥 네, 그게 더 편하지. 자,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게 가장 포커스는 뭐냐? 장애인들에게 주는 가장 포커스는 자립이다. 자립. 자기 스스로 일어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장애인이 아니지, 그죠? 네. 비장애인하고 똑같잖아. 네. 비장애인도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수다한데 어마어마하지. 근데 장애인이 돼가지고 자기 문제를 자립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비장애인보다 훨씬 나은 거지. 네. 자, 그래서 이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와 자립생활 모델과의 관계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CBSS와 자립생활 모델의 관계성은 이용자 중심 사고에 입각한 서비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서비스 지원 체계를 이용자 중심 사고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제공한다는 거죠. 제공. 자, 제공을 하면은 내가 서비스를 받아. 그러면 이건 제공자 중심이 있어. 이거는 제공자 중심. 제공자 중심이 있고 이용자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제공자 중심은 뭐예요? 제공자가 그냥 지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오늘 저기 빵 공장을 했는데 이번에 빵이 500개가 남았네. 이거 뭐 가다가 저 빵 500개 이거 저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빵이 있어. 그냥 오늘 내가 지금 제공자잖아. 그래서 오늘 빵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빵을 나눠줬어. 근데 그 중에는 빵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 밥 먹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빵 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혜택을 받으나 마나잖아. 그지? 뭐 있어도 나 원래 빵 안 먹어. 그러면 그거 받아서 뭐해? 그런데 이게 이제 이용자 중심이야. 내가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제공자 중심. 제공 말을 또 잘못해. 왜 오늘은 말 실수를 많이 할까? 네. 강의를 찍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서강대 학생들은 왜 말 실수를 언제 했다는 얘기야? 앞전에 강의를 찍을 때 했어요. 앞전에. 지금 이거 강의 2번째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공자 중심은 내가
이 저 빵 공장 사장이야. 그래서 빵을 내가 그냥 제공한 거야. 그러니까 내 일방적이잖아. 그지? 저 사람들이 빵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그리고 나는 서비스 한 거야. 자, 이게 제공자 중심이다. 자, 이용자 중심은 뭐냐? 여러분 빵 좋아하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해서 손든 사람에게만 주는 거야. 예? 예. 그러면 또 그러면 빵을 싫어하고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빵을 안 주고 밥을 주는 거야. 예? 예. 요게 이제 그 이용자 중심으로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제공자 중심이 좋겠어? 이용자 중심이 좋겠어? 그렇지. 이 이용자 중심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맞춤형 복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맞춤형 복지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는 거야. 내게 필요한 것만 받는 거야. 이용자가 이용자가 필요 없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지금 쌀 갑니다. 쌀 아유 우리 집에 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쌀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는 쌀이 있으니까 안 받아 지나가 이럴 거 아니야. 자 이번에 옷 갑니다. 잠바 갑니다. 잠바 점포가 딱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점포가 없어. 이거 입어야지. 그래서 없는 사람은 입을 거고 나 점포 있어. 많아. 다음 기다려야지. 다음. 자 이번에는 벽에가 갑니다. 베개 알잖아. 베개. 벽에가 갑니다. 나 이거 우리 집에 벽에가 필요해. 그래 벽에 받고. 이게 무슨 누구 중심이야? 그렇지. 이용자 중심. 그래서 이용자가 필요한 것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용자 욕구를 채워주는 거야. 이게 이용자 중심이고 아까 제공자 중심은 이용자 욕구가 뭔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야. 이게 제공자 중심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CBSS와 자립생활 모델과의 관계는 이게 모든 이 모델이 관계가 말이죠.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입각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지역사회 서비스 철학과 실천 기반을 상호 제공하는 데 기여하도록 기능하는 것이다. 자, 지역사회마다 서비스 철학이 다르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봐봐요. 강남구에 살아. 그러면 강남구에 사는데 쌀 한 가마니씩 주는 거야. 강남구 구민들에게.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고마워 반갑지도 않아. 반갑지도 않겠지. 네. 왜냐하면 이거 뭐 쌀만 퍼먹고 있으란 얘기냐? 막 그러고 불만을 할 거야. 사람이 빵을 먹어야 살지 어떻게 쌀만 먹고 사냐?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랬지. 막 이렇게 강남구는 쌀 한 가마가 별로 안 고마울 거야. 근데 저쪽에 그 어려운 구라 그러면 또 막 거기 사는 구민이 쫓아와가지고 또 나한테 또 강의했다고 또 다시 찍으라 그럴까 봐. 그래서 그냥 어려운 구에다가 내가 이 쌀 한 가마를 줬어. 그럼 거기는 어때? 반갑잖아. 그래서 이게 각 지역사회마다 서비스 철학이 달라. 철학이. 근데 강남구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쌀 학교에서 이렇게 걷어서 오는 거 있잖아. 구제? 뭐예요? 그거 뭐라 그래? 쌀 조금씩 걷는 거. 부자 동네 살아가지고 쌀을 걷는 걸 모르나 봐. 그래서 학교에서 쌀을 전부 이렇게 이렇게 걷었어. 한 봉씩 걷어갖고 제일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줘라.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뽑았네. 반에서 뽑아서 가보니까 그 집의 아빠가 무슨 그룹의 과장님이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역사회 서비스 철학이 거기서는 가난한 집에 가난한 구에서는 받으면 고마워. 야 니네 학교 멋있다 이래잖아. 근데 강남구에서 과장님이 받으면 어땠지? 어떻게 생각해봐? 아니 내가 이 구에서 제일 가난하다는 거요? 아유 막 그러면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철학이 다르지. 이 강남구 같은 데서는 부잣집이기 때문에 그거 쌀로 도와준다 그러면 막 기분 나빠해.
막 기분 나쁘고 막 욕하려고 그러고 막 갖다 주라 그러고 갖다 버리라 그러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저기 가난한 쪽에서 그 줘봐. 그러면 아유 고맙다고 좋아하지. 그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서비스를 받는 철학이 달라. 철학이. 수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구역에서는 그냥 공짜로 생긴 거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저쪽에는 공짜로 준다고 그래도 내가 왜 이걸 파둬야 돼?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저쪽에 한강으로 갈지 모르잖아. 또 빠져 죽는다 그러면 또 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자기를 비관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 철학이 다르잖아. 그리고 실천 기반을 서로 제공을 하는 거야. 거기에 기여하도록 기능을 한다. 그래서 CBSS와 자립생활 모델과의 관계는 이렇게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철학과 서비스 철학 실천 기반을 서로 상호 제공해 주는 거야. 서로 제공해 주고, 그래서 윈윈 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크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크게 보이죠? 왜 조그맣게 보이는지 제가 이거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의 구성 요소예요. 그럼 이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구성 요소야. 어떤 거로 이루어졌냐? 그게 이제 구성 요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자기 결정과 자조 조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의 자기 결정. 이것은 자기 결정은 비에스텍의 인간관계 7대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결정권을 있을 때 장애인에게 있어서 자기 결정권은, 어느 장애인은 이 지능이 좀 부족한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지능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네가 결정해, 네가 결정해 알아서. 그러면 결정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럴 때는 사회복지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도와주지만은 그러면 끝까지 사회복지사가 결정을 해주는 거요? 아니면 그 장애인 당사자와 같이 의논하고 그를 이해시키고 그의 의지를 참고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의지를 참고해서 결정을 하는. 그 저도 우리 남은 아들 하나 있는데 내가 장애인 등록하자. 그러니까 애가 펄펄 뛰고 나는 죽을 때까지 장애인으로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아도 네 인생에 그래도 장애인으로 살면은 국가가 너를 도와주고 또 네가 인생에서 힘들지 않아. 아빠가 항상 너한테 있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아빠가 죽으면 너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나는 아빠처럼 난 절대로 남의 도움 안 받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애가 펄펄 뛰어요. 그래서 병원도 안 가. 그래서 제가 그래 그 기상이 좋다. 그러면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애는 장애예요. 장애지만은 애가 장애인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등록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 결정권이야? 자기 결정권을 내가 강조해 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야 임마 어딜 이기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제 너 언젠가는 후회하게. 나는 언젠가는 후회할 수도 있어. 그죠? 그 아이가. 그 아이가 후회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아이의 자존감, 나는 절대로 장애인으로 안 살겠다. 이걸 보면 나도 처음에 갈등을 했어요. 그러나 그래 자기 결정권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아빠가 사는 동안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아빠가 죽은 다음에야 뭐 아빠가 안 보니까 상관없고. 예.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제가 중요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장애지만은 장애인 등록을 안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삽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결정권을 끝난 거예요.